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고독할까요? 골랐습니까? 그중 어느 세대가 가장 고독할까요? 정답은 남자 60대입니다. 근거는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연말에. 올해 하니까 이제 작년 걸 한 겁니다. 전체 고독사자 3,661명. 그 중에 3,661명이 고독사자입니다. 고독사자란 홀로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삶을 마감한 사람을 고독사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작년에 3,661명이 고독사를 했는데 그 중에 남자 60대가 몇 명이 될까요? 1,004명입니다. 신안 바다 섬이 천사계다 해서 천사의 섬 그렇게 얘기하는데 1,004명이 남자 60대만 작년에 고독하게 홀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은 남자 70대일까요? 50대일까요? 50대입니다. 남자 50대는 몇 명이나 고독하게 인생을 마감했을까요? 970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50대와 60대 남자 고독사자를 합하니까 비율이 53.9%였습니다. 이 두 세대만, 남자 60대와 50대만. 그러니까 전체의 절반 이상을 10대부터 뭐 70대, 80대까지 있으니까 이 두 세대가 차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러면 여자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되냐? 남녀를 합하면, 여자까지 합하면, 그때 합하면 60%가 넘습니다. 61.8%입니다. 여자까지 합하면. 그러니까 역시 남녀, 여자까지 합할 때 이렇게 5, 60대가 많은 고독사자를 거의 3분의 2를 고독사한다는 이야기죠. 원인이 뭘까? 그럼 남자가 아까 참 더 고독하다고 했는데 남녀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 이 고독사 중에 남이 84.1%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15.9%죠. 나머지. 남자가 절대적이잖아요. 절대적. 몇 배가 넘습니까? 이게. 훨씬 더. 복지부 관계자는 왜 이렇게 고독사를 할까 하고 그 총평을 하는데 이혼하고 사별한 이후에 기저질환, 그 만성질환, 그 다음에 거주 취약 이런 거에 의해서 아마 고독사를 선택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별 이후에 되게 남자가 남은 경우에는 더 빨리 죽는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사별 이후에 남는 사람이 여자이기 때문에 그 원인도 좀 취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보니까 40%가 여기에 해당되더라. 이 고독사자의 40%가 기초생활 수급자들아. 그런 걸 통해서 빈자가 그러지 않느냐. 그거 역시 어느 정도 일리는 있죠. 그렇지만 고독사자의 그 심리 상태를 분석하지는 이른바 심리부검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핵가족 시대를 넘어서 핵개인 시대라고 하죠. 송기룡 형이 얘기했죠. 핵개인. 개인이 하나하나 흩어져 살다 보니까 사는 형태가 그런데 죽을 때도 연락을 안 하고 스스로 뭐랄까 그 유서작성도 안 하고 누구한테 유언할 사람도 없어가지고 대부분 그냥 떠나는데 고독사자들이 제 생각에는 아마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평소에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를테면 사망 직전에 임박해서도 자녀와 연락도 안 되고 이를테면 이혼한 상태라면 전 처와도 연락할 수 없기 때문에 친지는 말할 것도 없고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 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가족과 갈등하고 화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자기 죽는다는 이야기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발견도 뭐 집주인한테 발견된다든가 아니면 그 사회복지요원 방문 그 하는 사람에게 발견된다든가 아니면 우편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쌓인 다음에 여가지고 어느 경우에는 뭐 보름 한 달 넘어서 아주 오랜 뒤에 발견된다든가 그런 정도로 철저히 군중 속에서 고립된 상태로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살다가 가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유언이나 유서가 발견될 수도 있는데 장례마저도 발견하는 사람이 아니면 장례비 어디에 있으니까 누구라도 어디에 부탁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가족이 있는데도 철저히 단절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족과 화해를 하지 않은 상태로 원망과 분노를 안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패배의식에 젖어서 그럴 겁니다. 자, 왜? 하필이면 50대, 60대냐? 인생은 60대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생애 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생애 주기를 놓고 볼 때 태어나서는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영역인데 그 다음에 한 27살 정도라고 하죠. 이때부터 인생 흑자가 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20대 후반부터 흑자 인생을 살아서 50대 이제 후반에는 다시 마이너스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50대 후반, 60대 이 마이너스 인생으로 접어든 거기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지만 자기 인생에 대해서 패배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남자의 그 인생은 어찌 보면 뭐 아니면 도죠. 그리고 이 땅에 살다간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훨씬 더 이를테면 왕우장상들이 많았거든요. 한반도에 왕이라고 붙일 만한 사람들이 약 37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족국가, 고대국가, 그 다음에 삼국시대부터 이렇게 쭉 오면은 약 370여 명이 왕이었다고요. 그렇게 왕이 많나? 많아요. 그런데 여왕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여왕은 박근혜를 포함해도 4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 400여 명 잡으면 100분의 1 정도나 여자가 왕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어때요? 육군 사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임관도 안 했는데 장군 해야지. 국회의원 되면 국회의원에 만족하라고 합니까? 국회의장에 만족하라고 합니까? 아니죠. 대통령 한번 해야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사 되면은 저도 교사 됐었죠. 교장 되길 바라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떤 신문사회, 계급사회여가지고 그 조직에 들어가면 그 조직에서 그래서 이렇게 왕이 남자가 많았으니 남자로 태어나면은 그래서 술집에서도 왕을 까는 겁니다. 그렇게 왜? 그러면 자기가 높아지는 차원이 있으니까. 대통령을 그렇게 술안주로 많이 먹는 겁니다. 왜? 나도 남자인데 내가 하면 저보다 더 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성공한 남자들, 자기하고 유사한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자기하고 입장이 바뀐 사람들, 또 자기 야망에 대비해도 20대, 30대는 희망이 있었잖아요. 실패해도 역전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50대, 60대 되니까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내 인생은 안 된다. 실패한 인생이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의 대비, 자기 야망 대비,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견줄 때. 그래서 자기를 계속해서 울타리를 쳐서 자기 패배에 자기가 이를테면 자기 삶을 올가매는 중년에 이 자신감과 자존감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상실된 상태에서 살 여력이 없는 거죠. 건전지가 다 떨어져서 충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역사 인물들, 그 많은 역사 드라마를 보면서 꿈꿨던 자기 세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세계를 구축하기는커녕 가정에서마저 가장으로서도 실패하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큰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존중할 수 없고 자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스스로 마감을 하면서도 누구한테도 연락하지 않고 그대로
이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방법이 없느냐? 저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죠. 나라 지키는 영광으로 사는 거 좋죠. 나라도 좋지만 나부터 지켜야죠. 그래야 단잠을 자죠. 자기 자존심을 지켜야 내가 우주의 보배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50대, 60대 일지라도 친구보다 돈은 못 벌었을지라도 친구보다 직위는 낮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내 인생을 향유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다가 못했으니까 최선을 다한 그 상태 간 만큼은 그래도 나도 갔다. 한 만큼은 했다. 정주영이 너 이거 해봤어? 예,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회장님처럼 다 위대한 게 아니라 제 인생은 그런 정도 그릇이 안 되더라고요. 제 인생도 인생은 인생입니다. 그릇이 작기는 하지만 이대로 제 그릇에 밥 비로 먹지 않고 제 밥을 제가 벌어서 먹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정주영 같은 위대한 사람. 거기에 견줘서 나를 괴롭힐 필요가 없잖아요. 왕우장상에 견줘가지고 나는 이 면장도 못했으니까 그럴 것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금전보다 관계를 중시해야 되죠. 수직보다는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특히 가정에서. 그걸 못했는데 어쩌란 말이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쫓겨나다시피 해서 소외된 인생을 사는데 그러면 가부장보다 가정의 어떤 지킴이랄까 평화의 수호자랄까 그런 정도로 변해야죠. 근데 50대 60대 어떻게 변하냐. 뼈가 굳었는데 뼈는 굳었어도 생각은 좀 유연하게 할 수 있거든요. 쉽지 않죠. 역시 내려놔야 하니까 포기해야 하니까. 그래도 혼자 살다 혼자 가는 것보다는 낫죠. 돈보다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집으면 상대 특히 집에서 그런 걸 할 줄 알아야 집에서 수평적으로 말이 통해야 말을 주고받아야 자녀가 집으면 비판하더라도 웃지는 못할 망정 들어주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틀어진 거잖아요. 이게 집에서도. 그 다음에 현실을 직시하고 똑바로 봐야 될 있는 그대로. 그리고 현실을 수용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저도 교수하다가 교수 못 됐어요. 아니 교수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글도 쓰고 유튜버로서 살잖아요. 잘 살아있잖아요. 그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인정 안 하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인정 안 하면 남들은 짓밟아요. 자기가 자기의 그 자존감과 자신감을 안 지키면 남이 인정 안 된다고 해요. 어떻게든지 남은 짓밟으려고 하는 세상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돼요. 나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금전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중요해요. 자식에게 돈을 못 줘서가 아니라 자식에게 마음을 못 줘서 따돌림 당하고 집안에 왕따가 되다 보니까 갈등이 돼서 혼자 나가서 사는데 그 독거하는 노인들 자녀들 물어보면 상당히 괜찮아요. 그러나 독거 노인 중에는 자녀를 욕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녀를 밝히지 않고 두둔하는 그런 또 괜찮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이에 잘 끼어서 중재만 잘하면 화해도 되련만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내려놓고 굽히고 가야 되는데 그게 항복인 줄 알고 그래서 남자들이 그 한치도 안 되는 자존감 지키려다가 이렇게 50대 60대 스스로 고독사의 길을 가는데 참 20대의 그런 어떤 생의 마감을 그런 사망 모습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절대 꿈꾸지 않은 삶인 거예요. 자기가 갈 때 유언하고 어디 있는 건 어떻게 하고 상속은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너희들 어떻게 살아라. 죽을 때 마지막 진심이 담긴 새는 죽을 때가 되면 우는 게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그 말이 진실된다고 했잖아요.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의 책임도 있겠지만 가족의 책임도 있겠지만 자기 책임도 없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간 사람들의 심리부검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한번 자기를 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슬픈 이런 어떤 그 생의 종말을 맞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구독사자 뉴스를 보면서 인생 성형가로서 또 한마디 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한번 의견을 나눠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